딥 라이너를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셀렉트 오브젝트라는 게 있어요. 객체 선택. 그냥 여기서 엔터를 누릅니다. 그리고 객체를 클릭하면 돼요. 치수선 나온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라이너, 그 다음에 엔터. 자, 제가 클릭을 할 때 왼쪽에 조금 더 가깝죠. 이렇게 클릭했습니다. 그러면 왼쪽에 가까운 쪽을 클릭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왼쪽 선이 첫 번째 치수 보조선이 되고 얘가 두 번째 치수 보조선이 됩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라이너, 엔터. 자, 이번에 오른쪽에 가깝게 클릭했죠. 그러면 이쪽이 첫 번째 치수 보조선, 왼쪽이 두 번째 치수 보조선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라이너. 자, 첫 번째 원점, 두 번째 원점. 그랬더니 치수선의 위치를 지정해 주세요. 그러고 옵션이 6가지 옵션이 나옵니다. 이 중에 앞에 3개는 치수 문자에 관련된 옵션입니다. 뒤에 3개는 치수 보조선에 관련된 옵션입니다. 지금처럼 원점을 대각선으로 찍었잖아요. 그러면 수평으로 치수를 뽑을지 수직으로 치수를 뽑을지 이걸 결정을 해줘야 돼요. 자, 마우스로 이동하시면 돼요. 그러면 수평과 수직이 마음대로 결정이 돼요. 근데 이거 말고 나는 무조건 수평 치수만 쓰고 싶어요. 이럴 때 호리젠탈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수평으로만 치수가 나와요. 만약에 나는 무조건 수직으로 된 치수를 뽑고 싶어요. 그럼 버티컬을 누르시면 수직으로 된 치수가 뽑혀 나옵니다. 라이너 클릭한 다음에 여기 로테이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로테이트는 뭐냐면 치수 보조선을 회전시킬 때 쓰는 겁니다. 로테이트 그리고 45도. 그러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치수 기입을 입력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다시 또 보죠. 라이너 두 점을 클릭하고 텍스트하고 m텍스트가 있습니다. 텍스트는 여러 줄 쓰기고 m텍스트는 한 줄 쓰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치수 문자를 여러 줄을 써서 내가 쓸 수 있고 한 줄만 쓸 수도 있고 내용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m텍스트 그러면 이렇게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엔터. 그러면 내용 바뀐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봅니다. 똑같은 내용이지만 이번에 텍스트 한 줄 쓰기예요. 자꾸 다시 자, 텍스트 여기다가 내용 쓰면 돼요. 한 줄 쓰기. 그러면 이와 같이 한 줄만 써집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보자면 그게 뭐냐면 우리 글자 쓸 때 에디트 명령어 기억하시죠? 에디트 명령어를 쓰거나 더블 클릭하시면 여기 있는 내용을 고칠 수 있습니다. 자, 또는 이렇게 더블 클릭하시면 자, 바꿔지죠? 하나 더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내용을 원래 치수 문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길이 있죠.
거리로 표현하고 싶어요. 자, 보세요. 지금 거리가 나오죠. 그런데 제가 원점을 붙잡아서 움직여 봤습니다. 거리 바뀌는 거 보이시죠? 그런데 얘는 어떻게 될까요? 거리가 바뀌나요? 내용이 바뀌나요? 안 바뀌죠.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표현하는 방법이 뭐냐면 오른쪽 더 크다, 왼쪽 더 크다. 그리고 엔터. 그러면 거리 값으로 바뀝니다. 이렇게요. 이해되시나요? 네. 우리가 사용하는 문자 중에 이렇게 쓰면 돼요. 요 두 개를 쓰면 오른쪽이 더 크다, 왼쪽이 더 크다. 요 문자를 쓰면 됩니다. 그러면 원래대로 치수 문자가 돌아오고요. 또 하나, 이 앞쪽에다가 %%C 혹은 %%D, %%P 0.01 그러면 내용을 이와 같이 특수문자와 함께 첨삭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얼라인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라인은 정렬이란 뜻으로 이렇게 두 개의 점을 클릭하면 큰 문제 없죠? 호리젠탈 버티컬 나오죠? 그러나 가장 큰 차이점은 이렇게 대각선을 찍었을 때 대각선의 거리가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대각선의 거리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얼라인입니다. 로테이트는 아니 라이너의 로테이트는 내가 각도를 알아야만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 이 점과 이 점의 거리를 측정하고자 할 때는 얼라인밖에는 안 되겠죠. 이렇게 얼라인을 찍어야만 두 점 사이의 거리가 표현이 됩니다. 로테이트로는 그러니까 라이너의 로테이트로는 이 각도를 알 수가 없어서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 도면은 특별히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축척이 안 맞아요. 축척이 안 맞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너무 작게 나와요. 자, 글자가 조그맣게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네, 글자 너무 작아요. 이건 축척은 나중에 설명드릴 겁니다. 자, 아니 지금 설명드리죠. 명령어로 dim 스케일이라고 합니다. 치수 변수 중에 하나입니다. dim 스케일, 치수의 축척을 적용합니다. 치수의 축척을 적용하는 명령어가 dim 스케일입니다. 지금 도면을 보면 1:4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죠? 자, 보세요.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치수를 넣었습니다. 40 나왔네요. dim 스케일 4배. 다시 똑같은 부분을 클릭해 보죠. 치수 커진 거 맞습니까? 네. 축척에 맞춰서 dim 스케일에 값을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올바르게 문자가 보이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여기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올바르게 치수가 안 나오죠. 맞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치수가 제대로 나오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자,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직 안 배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자, 옵셋 30mm. 아니, 그냥 갈까요? 얼라인 퍼펜디큘러 수직점 맞나요? 선택하고 퍼펜디큘러. 그러면 치수가 제대로 나온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얼라인에 퍼펜디큘러라고 하는 오스냅을 활용해서 치수를 기입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요. 방법이 또 있기는 있어요. 아직 안 배워서 그렇지. 옵셋 30mm 라이너, 그 다음에 컨티뉴어. 그러면 이렇게 치수를 넣을 수 있습니다. 요거는 안 배웠으니까 일단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써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이 라이너입니다. 자, 두 개의 점을 클릭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수평과 수직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이때 로테이트. 각도가 나와 있잖아요, 30도라고. 자,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각도가 나와 있잖아요. 다시 봅니다. 두 개의 점을 이렇게 클릭했습니다. 그럼 수평과 수직으로 치수가 나오지만 로테이트 30도. 그러면 이렇게요. 치수 기입이 나오잖아요. 그죠? 네. 기억하셔야 돼요. 얼라인을 쓰는 방법이 있고 지금처럼 로테이트를 쓰는 방법이 있고, CAT 2급에서는 종종 이거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앵귤러입니다. 앵귤러는 각도를 표시할 때 쓰는 치수입니다. 우리 여기에 각도 치수 기입해야죠. 여기 각도 30도. 자, 보시죠. 앵귤러 첫 번째 선, 두 번째 선. 그러면 이와 같이 각도가 나옵니다. 위치 지정하고 클릭. 다시 봅니다. 앵귤러 첫 번째, 두 번째. 자, 마우스를 이동합니다. 그러면 네 방향으로 치수가 이렇게 빠져나와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맞춰서 이와 같이 치수 기입을 할 수 있습니다. 홀을 이렇게 그렸어요. 그러면 앵귤러 홀을 클릭하면 각도가 이렇게 뽑혀 나옵니다. 또 있어요. 자, 제가 선을 이렇게 대충 두 개를 그렸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이만큼의 각도예요. 내가 원하는 건 이만큼의 각도입니다. 잘 보세요. 첫 번째, 두 번째를 클릭했습니다. 그러면 치수가 어떻게 나와요? 방향이 네 군데로 뽑혀서 나오죠. 그죠? 방향이 네 개로 나오죠.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이만큼의 각도를 한 번에 그려넣기를 원해요. 자, 앵귤러 그냥 엔터. 원점 첫 번째 선의 방향, 두 번째 선의 방향. 자, 한 번에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호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전체 치수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는 원 관련이네요. 자, 아크 랭스가 있네요. 자, 서클 반지름 50. 이거 너무 크다. 서클 반지름 20. 라인 센터에서 옵셋 10mm. 자, 트림 제가 이렇게 홀을 만들었습니다.
각도라면 이렇게 뽑혀 나오겠죠? 60도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아크 랭스는 조금 다릅니다. 아크 랭스는 현의 길이입니다. 현의 길이에요. 아크 랭스는 호의 길이입니다. 아크 랭스가 호의 길이입니다. 호의 길이와 현의 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제가 각도를 이용해서 X라인 자, 제가 이렇게 서클을 하나 그렸습니다. 아크랭스 현의 길이입니다. 현의 길이 호의 길이 자꾸 헷갈리네. 호의 길이 현의 길이는 얼라인으로 끄집어내시면 돼요. 이렇게 현의 길이와 호의 길이. 아크 랭스는 호의 길이입니다. 제가 호를 그릴 때 현의 길이와 호의 길이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호의 길이는 원둘레로 가는 길이를 말하고 현의 길이는 끝점에서 끝점으로 가는 길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아크 랭스는 호의 길이입니다. 원둘레의 길이입니다. 원둘레예요. 이거 이렇게 일직선으로 빠져나오기도 하지만 각도가 삐뚤어지면 이렇게도 나와요. 이게 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퍼져나가는 걸로 나올 수도 있어요. 어쨌든 원둘레 이렇게 둘레의 길입니다. 둘레의 길이 아크랭스. 자, 라디어스 다이아메타. 라디어스는 반지름, 다이아메타는 지름. 자, 라디어스 클릭합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치수가 이렇게 나오고 바깥쪽으로 나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 라디어스. 다이아메타 역시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나오고 바깥쪽으로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만 이렇게 네모나게 나오는 이유, 파이 표시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네모나게 나오는 이유가 있죠. 뭐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요? 배웠어요. 글꼴이요. 제가 글꼴을 선택하는 기준들 몇 가지 설명해 드렸죠. 첫 번째는 고딕체를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도면은 전부 다 고딕체를 쓴다라고 했어요. 두 번째,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특수문자를 지원해야 합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지금 특수문자가 지원이 안 된 거예요. 뭘로 바꾸면 돼요? 스타일 명령어를 실행한 다음 지금 기본 글꼴이 스탠다드란 말이죠. 여기 아리얼로 돼 있을 겁니다. 굴림으로 제가 바꿔봤습니다. 제가 굴림은 특수문자 다 지원합니다 라고 했었죠. 누구나 다 가지고 있고 특수문자도 지원하며 고딕이 서체가 굴림입니다 라고 했을 거예요. 네, 이렇게 특수문자 다 나옵니다. 자, 다음 보실까요? 자, 이번에는 조그드. 조그가 두 개가 있습니다. 당기기 치수가 두 개가 있어요. 어디 갔을까요? 여기 있네요. 딤 조그하고 딤 조그라인하고 두 개입니다. 딤 조그하고 조그라인하고 두 개예요. 치수선을 당기는 명령어가 두 개입니다. 자, 보세요. 홀을 제가 이렇게 길게 그렸습니다. 아니, 제가 이렇게 홀을 살짝 그렸습니다. 거의 직선에 가깝게요. 자, 이렇게 그렸을 때 반지름을 보면 자, 원점이 저 아래 있죠. 그죠? 너무 멀리 있는 겁니다. 원점이 너무 멀리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경우는 원점이 도면 밖으로 나가버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럴 때는 설계자가 임의로 중심점을 당겨올 수 있습니다. 그게 딤 조그드예요. 여기 나와 있는 조그드가 바로 중심선 당기기 명령어입니다. 아크를 선택하고
테드가 물어봐요. 센터 로케이션 오버리드. 오버리드가 재정의하다라는 뜻입니다. 센터 중심 로케이션 위치를 오버리드 재정의하기. 자, 적당히 클릭합니다. 그 다음 치수선의 위치를 지정하고요. 그 다음 조그 로케이션을 지정해 주면 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다시 한번 봅니다. 홀을 선택하고 중심선 지정하고 치수 문자, 치수선의 위치 지정하고 조그 라인 위치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근데 우리 이거 많이 봤어요. 처음 본 게 아닙니다. 자, 보시죠. 자, 기초예제에서 자, 봅시다. 여기 번개 표시 들어있는 거 보이시나요? 번개 표시 있죠. 자, 또 있어요. 여기 번개 표시가 2개나 있네요. 또 있어요. 여기 번개 표시가 3개나 있네요. 우리는 이미 다 봤어요. 다 해봤습니다. 자, 요과제물 한번 그려보세요. 요과제물에 치수 기입을 다 한번 해보세요. 요과제물을 그리고 치수 기입까지 한번 해보시죠. 보세요. D마크죠. 아니, dim 조그죠. 선택하고 중심점 지정하고 치수선의 위치 지정하고 번개 표시 지정하면 간단하게 들어가죠. 선택하고 중심점, 치수 문자의 위치. 다시 볼까요? 네, 나머지는 어려운 건 없죠. 그 다음에 자, 라이너를 이용해서 치수 기입하면 되죠. 레이어를 좀 조절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디멘전, 그 다음에 레이어를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자, 얘네들을 전부 다 치수로 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라이너 중심점에서 중심점까지, 다시 중심점에서 중심점까지, 다시 중심점에서 중심점까지, 다시 중심점에서 중심점까지, 다시 중심에서 중심까지. 네, 어려운 건 없죠. 다만 여기는 수정해야죠. 앞에 뭐가 들어가요? %C가 들어가면 되죠. 그 다음 여긴 다이아메타죠. 여기도 다이아메타죠. 그리고 이렇게요. 다만 스타일에서 굴림으로 바꿔주셔야 특수 문자가 제대로 나온다고 했고요. 자, 마찬가지 다이아메타, 다이아메타, 그 다음 반지름, 그 다음 반지름. 자, 이렇게 반지름 혹은 지름을 넣을 때는 45도는 피합니다. 45도는 피해요. 왜 45도를 피하냐면 해칭선이 45도거든요. 그래서 45도를 피해주는 게 보기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치수 기입을 마무리해 보시죠. 자, 이번에는 좀 색다르게 해볼 건데요. 자, 중심선을 하나 이렇게 그렸습니다. 중심선이에요. 매치 프로퍼틱스 중심선, 옵셋 10mm. 자, 매치 프로퍼틱스 외형선입니다. 라인
자, 레이어를 바꿔볼까요? 외형으로 옵셋 100mm. 더 줘도 되겠네요. 150mm. 자, 챔퍼 디스턴스 1mm. 제가 1mm 챔퍼를 줬습니다. 못따기를 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모양이냐면 정투상을 해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서클, 반지름 10mm, 옵셋 1mm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자, 어떤 모양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냥 길다란 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버스 손잡이 같은 길다란 봉이요. 예를 들어서 지하철 손잡이나 버스 손잡이를 설계할 때는 봉을 길게 그려야 되잖아요. 너무 긴 거죠. 고지고대로 봉을 길게 그리면 이 폭이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중간을 이렇게 싹 자릅니다. 아크 시작 끝 접선 방향. 자, 미러로 대칭하고요. 카피 복제합니다. 다시 카피 옆으로 조금만 이렇게 복제해 주세요. 자, 트림 끊고요. 지웁니다. 이런 모양이 되면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봉에 대해서입니다. 봉에 대해서. 이거 길어요. 긴데 너무 길어서 도면 안에 다 안 들어와서 내가 중간에 잘랐어요. 그리고 당겨왔습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럼 치수 기입을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 끝에서 이 끝에까지 치수 기입은 이렇게 될 겁니다. 150으로 나오겠죠. 내가 150을 줬으니 치수가 이렇게 150으로 나오겠죠. 자, 일단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한번 해보실까요? 다이아메타가 10mm, 반지름 10mm. 자, 이렇게 반지름 10mm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런 경우 이렇게 중간을 끊고 당겨온 경우 바로 여기 있습니다. 조그가 두 개가 있어요. 여기에 있는 조그는 원이나 호에 대한 조그라면 여기 있는 조그는 선에 관련된 조그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Select Dimens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그가 추가되어야 할 치수를 선택하랍니다. 선택했습니다. 근데 커서를 조심하셔야 돼요. 커서가 여기 있잖아요. 오스냅 여기 나옵니다. 그러면 조그의 위치가 이렇게 찍혀요. 안 돼요. 잘못 들어갑니다. 다시 보세요. 이렇게 들어가요. 오스냅 때문에 내가 원치 않는 자리 들어가요. 그러니까 다시 잘 보세요. 먼저 첫 번째는 치수선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커서를 빼세요. 커서를 빼시고 오스냅이 없는 자리에 가서 클릭. 다시 봅니다. 선택하고 오스냅이 안 잡히는 자리로 움직입니다. 마우스를 클릭. 그러면 바로 그 자리 아래 이와 같이 조그 표시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멀리서 얘도 이렇게 멀리서 당겨왔지만 치수선도 이렇게 당겨왔습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번에는 보조 치수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여기 컨티뉴어스하고 베이스라인이요.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치수 기입 중에 하나입니다. 컨티뉴어스는 연속 치수라고 하고 베이스라인은 기준선 치수라고 합니다. 근데 얘네들이 단독으로 만들어지질 못합니다. 반드시 어떤 치수에 하나 있어야만 그 다음에 만들어져요. 그래서 라이너로 이렇게 치수 기입을 하나 합니다. 그 다음 컨티뉴어스를 쓰면 돼요. 어떤가요? 치수가
연속해서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연속 치수입니다. 컨티뉴어스는 이 기준이 되는 치수의 두 번째 보조선에서부터 나옵니다. 생각해 보세요. 치수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두 번째 보조선을 기준으로 해서 치수선이 완성이 됩니다. 만약에 이걸 거꾸로 그려 놓는다면 이렇게 될 거예요. 컨티뉴어스. 그러면 치수가 어떻게 되나요? 거꾸로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네. 나는 여기서부터 나와야 되는데 실수로 치수를 이렇게 기입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컨티뉴어스가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이걸 다시 그려야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서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치수 보조선을 다시 이와 같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거 만약에 라이너로 그리면 이렇게 그려야 됩니다. 시작점, 두 번째 점, 치수. 다시 시작점, 두 번째 점, 치수. 세 번씩 클릭해야 돼요. 시작점, 두 번째 점, 치수. 그런데 컨티뉴어스를 쓰면 어떻게 돼요? 그냥 한 번씩만 클릭해주면 된다는 거죠. 훨씬 더 쉽죠. 자, 제가 기존에 있는 치수를 지웠습니다. 컨티뉴어스는 마지막에 만들어진 치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 마지막에 만들어진 게 여기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지웠어요. 그러면 얘가 못 찾습니다. 못 찾아요. 안 나와요. 내가 기준이 되는 치수를 하나 다시 지정해 주면 됩니다. 베이스라인은 치수선이 이렇게 나갑니다. 이렇게 가요. 치수선이 하나가 기준이 돼서 치수선이 이렇게 쭉 뻗어나가는 것. 이걸 베이스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베이스라인은 누가 기준이냐면 자, 이렇게 치수가 선이 이렇게 나가요. 첫 번째 치수 보조선이 기준입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두 번째. 그 다음 베이스라인. 자, 어떤가요? 치수선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치수선들이 쭉 커지고 있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치수를 넣을 때 제가 첫 번째 점과 두 번째 점의 위치를 바꾸어 넣었습니다. 베이스라인 어떤가요? 두 번째부터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자, 여기 바로 여기가 첫 번째 선이죠.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여기부터 이렇게 가야 돼요. 역시 똑같습니다. 엔터. 첫 번째 보조선 다시 재정의하고 클릭하면 됩니다. 다시 자, 지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만든 얘를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역시 똑같이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치수선을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간격이 너무 좁아요. 간격이 너무 좁습니다. 이거 조절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dim dli입니다. dim dli라는 변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dim dli 엔터. 그러면 여기다가 값을 입력해 달라고 합니다. 보통 치수선과 치수선 사이의 간격은 6mm에서 한 10mm 사이를 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저는 좀 작게 사용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6mm를 줍니다. 그런데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에선 8mm를 주고요.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에선 10mm를 줍니다. 어떤 딱 값이 포인트가 정해진 건 아니고 지금 3.75보다는 커야 되겠죠. 문자보다는 커야 됩니다. 자, 저는 8mm를 주겠습니다. 엔터. 다시 베이스라인을 해보죠. 어떤가요? 값이 커졌나요? 넓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두 번째 방법입니다. 자, dim dli 아까 3.75였습니다. 자, 베이스라인을 이용해서 조절했어요. 너무 좁아요.
그죠? 너무 좋습니다. DIM, DLI 값은 이거를 그러니까 베이스라인을 하기 전에 조절하는 거고, 얘는 이렇게 미리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바로 여기 조그라인 바로 왼편에 있는 요 값입니다. 스페이스. 이 dim 스페이스는 이미 들어간 거예요. 이미 치수 기입이 끝난 겁니다. 치수 기입이 끝난 상태에서 간격 조절할 때 쓰는 게 dim 스페이스입니다. 선택하고, 그러니까 명령어 실행합니다. 그 다음 기준이 되는 치수를 선택해요. 엔터 안 칩니다. 엔터 없어요. 나머지 선택합니다. 그리고 엔터. 간격 조절합니다. 6mm. 조절되는 거 맞습니까? 근데 이거 베이스라인만 이런 거 아니에요. 보십시오. 자, 라인. 제가 dim 라이너로 그냥 이렇게 그렸습니다. 제가 그냥 dim 라이너로 이렇게 그렸어요. 대충. dim 라이너죠? 자, 베이스 라인 선택하고 나머지 선택하고 6mm 엔터. 어떤가요? 베이스 라인 아니어도 이와 같이 조절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조절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베이스 라인을 쓰셔도 되고, 아니 dim, dli라는 변수 명령을 쓰셔도 되고, 그 다음 dim 스페이스를 써도 되고. 자, 치수선을 기입을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자주 발생해요. 이렇게 넣었는데 예를 들어서 자, 이런 식으로요. 자, 어떤가요? 중간에 치수가 이렇게 들어갔죠. 또는 이런 식으로도 자주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요. 얘는 뭐 여기까지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치수선이 겹쳐졌죠. 이런 경우. 자, 제가 하나를 지워보죠. 자, 이런 경우 어떻게 하냐면 방금 썼던 dim 스페이스 왼쪽에 dim 브레이크라고 있습니다. dim 브레이크 선택, 끊어질 거 선택하고 통과할 거 선택하고, 그러면 치수선이 이렇게 끊어지게 됩니다. 완전히 트림으로 잘라낸 건 아니고 감춰 놓은 겁니다. 연결되게끔 다시 감춰 놓은 거예요. 다시 보세요. dim 브레이크 끊어질 거 선택하고 통과할 거 선택하고. 자, 제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어떤 모습인지 머릿속에 들어오시나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원뿔입니다. 원뿔이요. 원뿔을 이렇게 눕혀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한쪽은 크고 한쪽은 작은 것, 이걸 테이퍼라고 합니다. 요즘 경제용어에서 테이퍼라는 말이 조금씩 나오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쪽은 넓고 한쪽은 좁아서 이렇게 한쪽으로 몰리는 현상, 이게 이제 테이퍼라고 하는데, 공학에서는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기울어진 부분들, 원뿔 모양으로 이렇게 기울어진 걸 테이퍼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경우. 자, 이런 경우. 자, 이렇게 기울어진 부분에는 치수가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이런 경우는 치수가 다르게 들어가야 됩니다. 자,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어넌테이트에 보면, 자, 디멘전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거 눌러주면 바로 여기 찾으셨나요? 한번 찾아보세요. 디멘전을 누르시면 서랍이 하나 더 내려올 겁니다. 이때 왼쪽에서 하나, 둘, 셋, 요 세 번째 거요. 이 세 번째 치수입니다. 얘가 오빌크라고 하는 치수입니다. 기울기란 치수예요. 30도.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기울기 치수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시 봅니다. 오빌크. 그 다음에 치수선을 선택합니다. 엔터. 오빌크 앵글, 즉 기울어진 각도요. 30도 엔터. 그러면 치수선이 기울어집니다. 보세요. 오빌크 선택하고 엔터, 각도 30도.
30도 기울어진 거 맞나요? 네. 다시 봅니다. 선택하고 엔터. 각도 60도. 그러면 적당히 내가 각도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바로 이 부분. 오빌크 왼쪽에 원 가운데 이렇게 십자가 표시 있는 거 있죠? 얘가 딤 센터입니다. 딤 센터예요. 여기 있네요. 딤 센터. 중심선 마킹하기예요. 중심선 마킹하기. 선택하고 원을 클릭해 보세요. 중심선 마킹 됐나요? 네, 한번 해보시죠. 그렇죠? 자, 근데 여기 선을 보시면은요, 눌러 보시면 선이 이렇게 따로따로 열십자가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열십자가 따로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중심선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도대체 얼마일까요? 네, 그게 딤 CN입니다. 자, 여기에 관련된 변수가 dim CN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중심선 마킹하는, 즉 중심선 마킹의 크기입니다. 자, 볼까요? dim CN 그리고 엔터. 2.5mm가 돼 있네요. 제가 10mm라고 했습니다. 딤 센터. 자, 10mm짜리 마킹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봅니다. 딤 센터. 반지름 13mm. 그리고 센터 마크. 어떤가요? 13mm짜리 만들어지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바꿔 보실까요? 이레이즈 딤 CN. 제가 여기다 마이너스 2.5라고 했습니다. 선의 길이가 마이너스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얘는 이렇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2.5mm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2.5mm, 그 다음에 원 끝까지 그린 다음에 2.5mm 이렇게 되는 겁니다. 원래 플러스의 개념도 2.5mm 개념도 중심선에서 요 끝에까지가 2.5mm입니다. 근데 마이너스 2.5가 들어가면 이렇게요. 여기 2.5mm 공간을 띄우고 선을 쭉 그린 다음 원 바깥으로 2.5mm를 더 그려서 마감해라, 이런 얘기가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 그려진 선들이 이렇게 다 라인으로 그린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오디네이트입니다. 맨 아래 오디네이트. 오디네이트가 원점 좌표라고 합니다. 지금 헬프 파일에 보시면 이와 같이 예제가 나오죠. 이게 금형이 이렇게 나와요. 서로 이렇게 핀들이, 금형판이 여러 장 이렇게 쭉 들어가거든요. 핀들의 위치를 맞추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합니다. 자, 원점의 위치 이런 식으로요. 칸이 모자르면 이렇게 비스듬하게 옆으로 혹은 빼기도 합니다. 이거는 원점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라 절대좌표로 나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x 40, y 20. 네, 여기가 40,20이라는 겁니다. x 80, y 40. 네, x가 80이고 y가 40이라는 뜻이 됩니다. 절대좌표로 이렇게 치수의 위치를 표시하는 것, 이게 오디네이트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도면을 그리고 나면 여기에 치수 기입을 해야 돼요. 치수 기입을 해야 됩니다. 그럼 맞춰줘야 될 조건들이 몇 가지 있겠죠. 그죠? 제일 첫 번째로 맞춰야 될 게 딤 스케일입니다. 축척이요. 축척에 맞추어서 얘네를 치수를 키워야 돼요. 딤 스케일 여기다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80 엔터, 그리고 라이너, 중심선끼리만 연결하시면 돼요.
그 다음 continuous, 그 다음 베이스라인. 첫 번째 거에서 두 번째 거로. 자, 다시요. DIM, DLI 6mm 베이스라인. 자, 되나요? 다시 보겠습니다. 라이너 중심선에서 중심선까지 클릭. 그 다음 컨티뉴어스, 그 다음 베이스라인. 엔터. 첫 번째 치수선을 선택하고 두 번째 치수선 클릭. 그러면 만들어지죠. 다시 볼까요? 라이너 첫 번째, 두 번째, 그 다음 컨티뉴어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베이스라인. 자, 엔터 쳐서 기준 하나 잡고 클릭. 만들어졌죠? 다시 봅니다. 라이너 첫 번째, 두 번째, 그 다음 컨티뉴어스, 그 다음 베이스라인. 첫 번째 치수선 클릭 후 두 번째 치수선. 그러면 이와 같이 치수선 다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우리가 공부했던 라이너를 가지고 넣습니다. 라이너 2개 클릭하고 그 다음에 로테이트 마이너스 75도 이렇게요. 그러면 들어가겠죠. 여기는 굳이 라이너를 쓰지 않아도 돼요. 얼라인 쓰면 됩니다. 얼라인 중간점에 퍼펜디큘라 수직으로 만나면 여기는 금방 해결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라이너에 로테이트를 씁니다. 지금 70도네요. 자, 라이너 자, 로테이트 70도. 그러면 금방 치수가 나오죠. 얼라인 같은 경우는 각도를 모를 때 쓰는 거고 라이너의 딥 라이너의 로테이트는 각도를 알고 있을 때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인면도를 보면 보는 방향 이렇게 방향이 나오죠. 자, 보세요. 서클 반지름 10mm 폴리곤 사이드는 4개 그 다음 원의 중심 클릭하고 그 다음 서큐 시크리브드 그 다음에 45도 라인 트림 다시 트림 해치 그 다음 여기다가 텍스트를 쓰면 되겠죠. 한번 그려 보실까요? 자, 하나 더 있어요. 서클 반지름 10mm 폴리곤 4개 그 다음 서큐 시크리브드 자, 똑같이 그리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그립니다. 대각선으로요. 해치 그러면 각각의 방향 만들어지죠. 방향 표시할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크게 2가지를 사용합니다. 인면 방향 혹은 단면 방향을 쓸 때 이렇게 써요. 단면 방향도 이제 이런 식으로 쓰겠죠. 그럼 무슨 얘기가 돼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잘라서 이 방향으로 보세요.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하나 볼까요? 아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여기 있네요. 보이시나요? 건물 평면도죠. 평면도고 단면선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 여기 방향이 나옵니다. 확대를 아이고 여기도 그렇죠. 여기를 잘라서 건물에 여기를 자릅니다. 그 다음에 이 방향으로 보세요. 이렇게 보세요 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표시도 해요.
뷰 방향을 표시하는 방법이, 자, 여기 보이시나요? 이렇게 뷰 방향을 이렇게 표시하기도 합니다.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여기를 잘라서 이렇게 바라보세요. 이런 뜻입니다. 뷰의 방향이 됩니다. 이 꼭지점 있는 이 삼각형이 있는 부분이 뷰의 방향이 되는 겁니다. 자, 인면도도 한번 볼까요? 아까 이제 제가 보여드렸던 것 중에 자, 보이시죠? 인면의 방향. 여기도 보이시나요? 인면의 방향. 화살표 방향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이렇게 인면도를, 그러니까 인면의 방향을 이런 식으로 그리시면 됩니다. 여기도 이제 퍼니처 이렇게 되어 있죠? 방향들. 자, 한번 그려보시죠. 이렇게 방향등 이렇게 표시되니까 한번 그려보시고 기억. 그다음에 얘를 그룹으로 만들어 볼까요? 그 다음에 로테이트, 카피, 자, 이동하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미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각각의 동서남북 방향 만들어졌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로테이트, 카피, 이동하고요. 다시 미러, 대각선으로 클릭해주면 이렇게 동서남북 방향 완성됐나요?